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8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수금과 세금과 공과의 차이입니다. 자, 예수금은 내가 돈을 주면서 내가 세금 성격의 것을 받는 것, 떼는 돈이 예수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만난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이고 내가 사당이라는 전제 조건하에 회계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예전에 급여 받을 때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4대 보험 및 세금 떼고 한 20만원 정도 떼고 180만원을 실수령했습니다. 이때 떼인 거 있죠. 회사가 떼갔습니다. 앞으로는 이 20만원을 여러분들이 원천징수하게 될 겁니다. 원천징수 떼겠단 말입니다. 이렇게 급여 같은 것을 돈을 주면서 이렇게 원천징수하는 거, 떼는 거, 그런 것들 예수금이라며. 두 번째입니다. 선납세금은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급여 받으면서 20만원씩 떼였잖아요. 이렇게 내가 돈을 받으면서 떼인 돈, 원천징수 당한 돈은 선납세금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납세금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를 줍니다. 이자가 30만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이자 30만원을 나한테 다 주느냐? 아닙니다. 이자, 소득세 등 해가지고 한 5만원 정도를 떼고 25만원만 저한테 주게 됩니다. 이때 떼인 돈 5만원이 선납세금. 그러니까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 떼인 돈은 선납세금. 두 번째, 돈을 주면서, 급여 같은 거 주면서 내가 원천징수, 강제적으로 떼는 거, 그런 것은 예수금이 된다. 예수금과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는 예수금이 한 8번, 그리고 선납세금이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두 개는 반대라는 거. 이거는 예수금은 내가 돈을 주면서 원천징수하는 거, 선납세금은 돈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겁니다. 강제로 떼이는 겁니다. 세금과 공과 말 그대로입니다. 세금 그리고 공과금을 세금과 공과랍니다. 각종 세금, 각종 기업 있으면 협회비, 그리고 가산세, 각종 벌금, 연체료 이런 것들을 세금과 공과로 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대부분 끝에 색자로 끝나면 세금과 공과입니다. 이것 말고도 각종 협회비, 공과금입니다. 각종 벌금 이런 것들도 공과금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 여기서 각종 협회비라는 것은 상공, 회소, 회비라든지 기업협회, 기업협회, 협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자, 취득세는 무엇을 구입하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같은 거 취득하고 나서 차량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세금입니다. 이렇게 색자로 끝나면 다 새로 끝나면 다 세금과 공과인데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차량 운반구 2천만원과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20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차 가격이 얼마인가? 2천만원의 세금과 공과 200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 2,200이 끝입니다. 왜?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 원가의 개념입니다. 타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요 정도가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며 잘 혼돈하는 내용입니다. 자, 현금 과부족 정리입니다. 현금 과부족이 아니라 현금 과부족입니다. 현금이 남아도 현금 과부족, 현금이 부족해도 현금 과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장부상의 돈과
실제 돈이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장부상의 돈과 실제 현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키를 맞추어주는 계정과목이 현금 과부족이 되며 항상 기준은 회사 장부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장부를 기준으로 돈을 남든지 모자라든지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죄송합니다. 장부상 돈과 실제 돈이 같지 않을 때 키를 맞추어주는 것이 현금 과부족인데요. 항상 현금이죠. 현금에 맞게끔 장부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장부에는 지금 1억이 있습니다. 1억. 근데 실제 돈은 보니까 1억 5천이 있습니다. 자, 장부상의 돈과 실제 돈을 맞추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부에 있는 숫자를 올려서 1.5기 되게 하는 길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장부가 1억이니까 5천만 원을 내가 꼴깍 삼키면 이것도 1억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즉 현금은 1억 5천이 있다 그랬습니다. 1억 5천에 현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장부에 맞게끔 현금을 내가 꼴깍 삼키면 됩니다. 그럼 1억 같지 않습니까? 어떤 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회계팀 직원이라 가져가겠습니다. 자, 장부에는 지금 1억인데 현금은 1.5억이 있습니다. 자, 키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1번 5억을 아싸 보너스 5천만 원을 꼴깍 삼킵니다. 그러면 맞아지잖아요. 1번입니다. 2번 아니다. 뭔 말인데 장부의 금액을 1억 5천으로 올려야 되겠네. 자, 어떻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더. 자, 내가 1억을 꼴깍 삼켜서 1억으로 맞추든지 아니면 장부에 어떻게 해서 장부의 숫자가 돈은 손 안 대고 장부에 있는 숫자가 1.5기 되게끔 하든지 1번 내가 꼴깍 삼킨다. 2번 장부에 있는 숫자를 올린다. 과연 몇 번이 맞을까요? 가슴은 몇 번입니까? 1번 5천만원 아싸 보너스. 그런데 머리는 어때요? 머리는 큰일 날 것 같죠?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답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2번. 예, 맞습니다. 자, 1번처럼 내가 5천만원 꼴깍 삼켜도 돈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 3일, 4일 지나면 경찰 아저씨가 와서 손 내봐라 그래요. 쇠고랑 찹니다. 그게 공금 횡령입니다. 이렇게 돈에 맞춰야지 돈에 현재 가진 돈에 장부의 금액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장부에는 1억, 근데 돈은 7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돈을 넣어서 집 팔고 논 팔고 적금 다 깨서 3천만 원 회사에 내면은 돈이 1억으로 올라갑니다. 2번 아니다. 뭔 소린데 요거 1억을 장부에 있는 숫자를 빼가지고 7천만 원으로 내릴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숨도 안 쉬고 2번이죠. 또 뭔 소린데 내가 적금 들은 거 회사에 충성을 한다고 3천만 원 다 깨갖고 낼 이유는 없죠? 맞습니다. 이렇게 항상 돈에 맞게끔 현금에 맞게끔 장부의 숫자를 올리든 내리든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돈이 남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즉 장부에는 1억이고요. 돈은 1.5억입니다. 장부에 있는 숫자가 올라가야 되겠죠. 장부의 금액을 올려야 됩니다. 올려 현금과 일치시켜야 하므로 돈이 실제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들어온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이 들어온 걸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장부에 있는 숫자가 올라가겠죠. 예. 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반대의 경우는 장부에 있는 숫자가 내려가야 되겠죠. 장부에는 1억 그리고 현금은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장부에 있는 숫자가 3천만 원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돈이 나간 것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돈을 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또 3천만 원 빼면 큰일 나죠. 현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장부에 있는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이렇게 현금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현금 과부족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때는
돈이 남는 경우는 장부의 금액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차변에 와야 되고, 돈이 부족한 경우는 장부에 있는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대변에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빨갛게 적어 두었습니다. 현금을 적는데요. 현금은 남차부대. 그러니까 현금을 적습니다. 현금 과부족 정리를 할 경우 현금을 적는데, 현금이 남으면 현금을 어디에? 차변에 이렇게 적고, 부족하면 현금을 어디에 적는다? 대변에 적고, 이 말입니다. 현금은 남차부대. 그러니까 돈이 남는 경우 현금을 어디에? 차변에 적고, 돈이 부족하면 현금을 어디에? 대변에 적고, 그래서 빨갛게 메모해 두었습니다. 현금은 남차부대. 그리고 수표 기억나십니까? 수표하면 내당라면. 운반비는 살고 팔다. 살 때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로 적지 않고, 팔 때는 따로 운반비로 따로 적어야 되고,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는 살다 팔포. 살 때는 수수료 비용 따로 적어야 됩니다. 900번대로 984번. 그리고 팔 때는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고 이익 보고 팔았으면 이익 본 돈에 빼고, 손해 보고 팔았으면 손해 본 돈에 더해서 손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는다는 거. 요 말 기억하시면 아마 좀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실제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엄입니다. 자, 엄을 주고받는데요. 이 엄이 이제 만기가 되면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엄이 돈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당연히 돈으로 들어오고요. 만기가 되지 않을 때는 은행에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엄이 이제 엄을 주고 돈을 돌려받는데 수수료를 뗍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떼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는 다 수수료 비용이죠. 자, 대부분의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FAT 2급, 전산회계 2급, FAT 1급 수수료는 다 800번대입니다. 그런데 수수료 비용이 900번대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사면서 수수료만 900번대라는 겁니다. 자, 만기가 되었을 때 은행에 주고 돈을 돌려받으면 수수료 달라 그럽니다. 이때 때는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고요. 만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은행에 매각을 합니다. 판단 뜻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의 만기 전에 할인 또는 할인료, 매각이란 용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때 할인료, 수수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만기가 엄을 은행에 주고 돈을 받을 때 수수료를 떼요. 그게 만기가 되었을 경우는 수수료 비용, 만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주로 할인료를 합니다. 그때는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좀 구분하시고요. 자, 문제는 요것은 잘은 안 나와요. 요거는 잘은 안 나오고, 이거 만기가 되지 않았을 때 매각, 할인료, 이때 할인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게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주 안 나오는 거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두 개 구분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핵심 계정과목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실제로 분계 문제를 푸실 때 많은 학생들이 혼돈을 하는 것들을 제가 모아서 정리를 해 둔 겁니다. 저도 회계한 지가 10년이 넘었네요. 10몇 년이 됐는데요. 횟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가지고. 자, 이게 하면서 그동안 많은 학생들과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게 이런 계정 과목들을 잘 혼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겁니다. 다음, 매입, 매출을 할인과 애누리. 자, 이 찹대에 뜨는 할인과 애누리입니다. 우리 사회에 뜨는 할인,
깎는단 말이죠. 그리고 에누리죠. 에누리도 깎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회에서는 할인이나 에누리가 같은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회계에서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거 공부할 겁니다. 자, 먼저 외상값을 빨리 갚아주거나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을 빨리 받거나 빨리 갚아주면서 할인해 주는 그 금액은 매출 할인, 매입 할인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하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어 할인해 주는 것은 매출 에누리, 매입 에누리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할인과 에누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습니다. 자, 옷을 사러 갔는데 10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정기 세일 20%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어때요? 그럼 나는 얼마 주고 사겠습니까? 8만원 주고 사겠죠. 예, 맞습니다. 이 20%는 어때요? 2만원은 깎아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거지 않습니까? 20% 깎아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깎아주는 것은 할인이 맞습니다. 사면서 할인받았으니까 매입 할인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정기 세일 아닙니다. 백화점 갔어요. 10만원짜리 옷을 샀습니다. 아주머니 좀 깎아주세요. 에누리 해주세요. 자, 이게 다른 겁니다. 깎아주세요는 말이 맞지만 에누리는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이냐면 옷을 샀는데 옷이 다른 데는 다 지장이 없는데 단추가 한 개 딱 떨어졌어요. 물론 이 단추 꼬매면 됩니다. 꿰매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기분 나쁘잖아요. 새 옷인데 이때 하자가 발견됐잖아요. 이거 마음에 든다. 단추 내가 붙일 테니까 많은 깎아주세요. 에누리 해주세요. 이 말은 맞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것은 에누리입니다. 팔면서 깎아주는 것은 내가 팔 때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라면 매출 에누리, 그리고 사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라면 매입 에누리가 됩니다. 자, 매입 에누리, 매출 에누리. 에누리는 이해되셨죠? 할인이 조금 더 찜찜하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인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이 우리 회사 직원 급여일입니다. 직원 급여가 있는데 돈이 2천만원이 지금 모자랍니다. 2천만원 직원들 월급날 제때 안 주면 안 되죠. 줘야 됩니다. 관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는데 옆에 김 사장, 우리 거래처 김 사장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자기 합수표 2천만원짜리를 쓱 보여주면서 돈은 많은데 쓸 데는 없고 고민되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2천만원이 없어서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2천만원짜리 자기 합수표 보여주면서 돈은 많은데 쓸 데는 없고 이렇게 해요. 정말 열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김 사장 보고 김 사장 외상값 우리한테 3천만원 있지 않느냐, 그거 2천만원 좀 갚아주라. 우리 내일 직원들 급여일인데 급여가 2천만원 모자란다, 좀 주라. 이랬더니 김 사장이 하는 말이 그거 외상으로 사면서 6개월 뒤에 주기로 했었잖아. 그때 주면 되지. 내가 지금 줄 이유 없다 이가. 이거 은행에 넣어놓으면 6개월 동안 이자만 해도 붙는데 내가 손해볼 필요 없어. 주기 싫어. 이렇게 해요. 그래도 안 되겠잖아요. 은행에 빌릴 때도 없고. 그러면 내가 6개월 이자 2천만원 요즘 이자가 싸니까 넣어놔봤자 6개월 동안 30만원도 안 된다. 알았다. 50만원 빼고 1950만원만 주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김 사장 입장에서 손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값 받았습니다. 이때 50만원 빼준 거 있잖아요. 그게 뭐 할인입니다. 이렇게 외상값을,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을 빨리 주거나 빨리 받으면서 깎아주는 돈, 매출 할인, 매입 할인.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매입, 매출 시점에 바로 할인해 주는 경우, 매출액, 매입에 있어 바로 차감하고 할인이나 에누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에어컨을 사러 갔습니다. 에어컨을 하이마트에 사러 갔어요. 딱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에어컨이 300만원 합니다. 우리 업체에 에어컨 없어가지고 고장이 나서 새로 사는데 300만원짜리 딱 보니까 좋아요. 사러 갔습니다. 근데 아침에 갔습니다. 한 10시쯤 돼서 갔는데 쑥 들어갔더니 직원들이 쫙 나와 있어요. 오늘 무슨 행사나 모르고 왔는데 빵빠라빵 빵빵빵빵 하면서 꽃이 위에서 팍 떨어져요.
응? 무슨 일이야? 이래 봤더니 100만 문제 고객님 축하합니다. 이렇게요. 어이? 그래? 100만 문제 고객이네? 이래 하고 들어갔는데 사장이 오더만 대표가 와서 하는 말이 고객님, 오늘 고객님이 구입하시는 물건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요거 200만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 이렇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까? 하고 에어컨을 샀습니다. 자,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제할 때 그 하이마트에 300만원을 주게 될까요? 100만원을 주게 될까요? 당연히 200만원 빼준다 했더니까 100만원만 줬습니다. 에어컨 우리 사무실에 설치를 딱 해놨어요. 옆에 그랬죠. 김 사장이 뜨거더니 에어컨 새로 설치했네. 그래, 에어컨 설치했다. 자, 에어컨이 이거 정말 좋네. 정말 좋아. 이거 얼마 주고 샀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300만원 주고 샀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까요? 100만원 주고 샀다고 이야기 되어야 될까요? 100만원이라는 겁니다. 300만원짜리인데 100만원 줬다. 어쨌든 준 돈은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 100만원 줬는데 본대는 300만원짜리였다. 200만원 그 여차여차해서 이래 해가지고 100만원 줬다. 그래?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준 돈은 100만원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방금 이 경우입니다. 자, 내가 매입 시점에서 200만원 할인받았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준 것이 아니라 매입액에서 바로 차감하고 100만원짜리를 100만원 주고 샀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문구류를 파는 회사입니다. 문구류 파는데 보드마카 파는 회사입니다. 보드마카 팔고 있는데 영국 사람이 왔습니다. 영국 사람이 탁 하더니 뭐 구경을 해요. 그래, 우리 회사 제품 좋지 하고 막 구경하는 거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보드마크를 하나 탁 잡더니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당 10,000원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좋으면서 개당 1,000원 밖에 안 해요. 그래, 너무 좋다. 이거 1억치 다 가고 싶다 그래요. 창고에 가봤더니 있어요.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팔아야죠. 1억 좋다. 1억치 줄게. 이랬더니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한 몇 년 살았는가 봐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왕창 1억치 사면은 좀 깎아주는 거 있던데 좀 하다못해 비행기 싸기라도 깎아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번 우리는 정찰제라 10원도 못 깎아준다. 옆집에 가서 살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안되네. 알았다. 비행기 싹 300만원 빼줄게 해서 300만원 빼줘야 될까요? 빼주지 않습니까? 바로예요. 이때 300만원을 뺐습니다. 그런 경우 자, 1억 하지 말고 1,000만원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치 팔았는데 300만원 깎아줬다 쳐요. 그러면 나는 1,000만원짜리 파는 것이 아니라 700만원짜리를 팔고 돈도 얼마 받습니까? 700만원 받는다는 겁니다. 이때 매출 시점에 바로 할인해 주는 거, 깎아 주는 것은 매출액에서 바로 차감하고 할인이나 애누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방금 그런 경우는 1,000만원짜리 팔았는데 300만원 깎아줘서 700만원 받았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닙니다. 700만원짜리 팔고 돈도 얼마 받았다? 700만원 받았다. 이렇게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게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주로 이거 두 개가 범위가 됩니다. 사실 이것 두 개도 전산회계 2급이나 FAT 2급에는 잘 안 나와요. 전산회계 1급 이상 FAT 1급에도 잘 안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나오긴 나옵니다. 주로 좀 우리보다 상위 개념에서 나오고요. 이거 매출 시점, 매 시점에서 바로 할인하고 해주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세무 정도 돼야지 출제되는 건데 이왕 공부하는 거 우리가 목표가 최소 세무 이거 이렇게 크게 잡아서 공부하는 길에 쭉 해보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면 이거 빼면 됩니다. 얘도 제가 잘 설명드렸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입니다. 자, 대손입니다. 대손이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상 매출금이나 아니면 받은금 아니면 단기 대여금, 돈 빌려줬던 거, 선거금, 이런 거 돈 떼이는 것을 대손이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대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정과목 설명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보다는 의미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손은 돈 떼이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채권이고요. 채무는 돈을 갚아줘야 되는 의무입니다. 대손은 채권에 대해서는 있지만 채무, 외상 매입금, 지급금 이런 것은 대손이 없습니다. 대손은 내가 돈 받을 거 있는데 다른 거래처가 돈 떼먹고 도망가는 거, 그것이 대손이 발생했다는 거지, 내가 돈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못 갚아주는 것을, 이것을 대손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부도났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대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손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이 있지만 채무에 대해서는 대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입니다. 떼일 때를 대비해서 적립하여 두는 돈입니다. 돈 떼이면 여기서 꺼내 쓰겠단 말이죠. 200만원이 적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떼일 때를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이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2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 거래는 연속된 거래입니다. 쭉 연결된 거래예요. 자, 첫 번째, 외상매출금이 외상매출금 15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그러니까 자, 외상매출금 150만원이 떼였단 말 아닙니까? 지금은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습니까? 200만원. 넉넉하잖아요. 넉넉한 경우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돈은 뗀 것은 외상매출금이고요. 돈은 150만원. 자, 차변 대변은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빨간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은 남아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50만원 남았겠죠? 왜? 200만원 있었는데 대손 처리했지 않습니까? 대손 충당금 했습니다. 50만원 남았고요. 또 누가 떼먹었네요. 외상 매출금 3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지금은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죠. 50만원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있는 만큼 대손 충당금 50만원만큼은 대손 충당금으로 하고요. 나머지 250만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고요. 이제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딱 꺼냈었잖아요. 그런데 또 돈을 떼먹고 도망갔네요. 외상매출금 2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지금은 대손 충당금이 아예 없죠. 아예 없을 때는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합니다. 대손 충당금이 넉넉한 경우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는 경우는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상각비. 아예 없는 경우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있는 경우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일부 있는 경우 대손 충당 있는 만큼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 대손 상각비인데요. 자, 넉넉하면 대손 충당금, 아예 없으면 대손 상각비, 일부 있으면 있는 만큼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차변, 대변은 왜 이게 차변이고 왜 외상매출금이 대변이고, 이거는 지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또 예입니다. 자, 앞에 예와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제죠. 예린 상사의 미수금 300만원이, 미수금, 우리가 상품 위의 것을 팔고 돈 못 받은 거죠. 3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대손 처리할 겁니다.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50만원이 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얼마? 50만원. 왜? 50만원 있으니까 나머지 250만원은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와 다른 거는, 자, 앞부분은 한번 보세요. 앞부분은 보시면, 자, 이게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외상 매출금과 그리고 받을 엄은 매출 채권이랍니다. 매출 채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입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일 때는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지만 지금 나머지 것들 미수금, 단기 대여금, 선급금 이런 것들은 그냥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과 그 일반 채권은 달라요. 매출 채권은 상품 팔고 돈을 못 받든지 상품 팔고 의무로 받은 거 이것만 매출 채권이에요. 나머지는 다 일반 채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금은 일반 채권이에요. 일반 채권일 때는 대손 충당금은 같지만 대손 상각비가 그냥 대손 상각비 하면 안 됩니다.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입니다. 아마 전산회계 2급, FAT 2급에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전산회계 1급, FAT 1급, 전산세무 2급, DAT 2급 이런 데는 이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전산회계 1급이나 이런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추시면 그 학생은 거의 합격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잘 틀리고 아주 잘 실수하는 부분이고 잘 놓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최종 정리합니다. 자, 내가 떼인 돈이 매출 채권일 때는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지만 떼인 것이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 미수금, 단기 대여금, 선급금 이런 것들 떼었을 때는 대손 충당금과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된다는 거 이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대손 처리한 그러니까 돈 떼어서 왜 대손 충당금에서 돈을 꺼냈었잖아요. 명성의 외상매출금 1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외상매출금을 받았단 말입니까? 대손 처리되었던 외상매출금을 받았단 말입니까? 말이 다른 겁니다. 앞에 이 부분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볼게요. 너 예쁘다는 말과 너 정말 예쁘단 말은 과연 같은 말입니까? 다르잖아요. 둘 다 예쁘긴 예뻐요. 예쁘지만 예쁘단 말과 정말 예쁘다는 이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외상매출금과 이란 말과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은 다른 말이에요. 지금은 외상매출금을 돌려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손 처리되었던 외상매출금, 이 외상매출금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대손 처리입니다. 대손 처리.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외상매출금을 돌려받는 내용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왜? 대손이 발생되었을 때 대손 충당금에서 우리가 돈을 꺼냈었지 않습니까? 이 왜 꺼냈었는데 외상매출금 때문에 꺼냈었습니다. 이거 돌려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돈은 다시 어디에 넣어야 된다? 대손 충당금 안에 넣어놔야 됩니다. 원위치죠. 우리가 뭘 분해할 때는 분해한 것을 조립하려면 역순으로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손 충당금에서 꺼냈었던 외상매출금이니까 이 외상매출금은 대손 충당금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예금은 보십시오. 계정 과목이 다 나옵니다. 별 문제가 없고요. 이게 틀린다라는 거죠. 이거 많은 학생들이 외상매출금을 해서 틀립니다. 이게 외상매출금이 되려면 이겁니다. 요 왼쪽에 있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외상매출금 1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러면 이게 외상매출금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손 충당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럴 때는 대손 충당금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고, 아마 이 문제도 전산회계 2급이나 FAT 2급에는 출제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왕 이게 여기까지 하시면 대손 처리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왕 하는 거 처음에 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본대 이름같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그게 훨씬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하는 길에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시중에 있는 교재를 구입했는데 교재에는 이런 거 없던데요. 왜 이런 거 해놓으셨어요?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교재들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재들은 전산회계 2급이나 FAT 2급에 나오는 범위 안에 것만
책으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전산회계 2급, FAT 2급 강의하고 있습니다. 목표 자체가 이거로 잡지 않고 나중을 생각해서 최소 전산회계 1급, FAT 1급, 그리고 전산세무 2급, 2기까지 우리가 딱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길에 같은 계열은 같이 기억하자,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리 후생비죠. 이러면 직장 다니시고 있으신 분도 있고, 취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회계 일은 안 보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회계에 대한 업무를 내가 좀 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을 겁니다. 직장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복리 후생이 잘 돼 있는 회사가 좋죠. 그거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 다 복리 후생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돈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복리 후생비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이 복리 후생비로 되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 회사에서 돈이 쓰였는데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해야 됩니다. 슬프거나 기분 나빠하면 복리 후생비 아닙니다. 세 번째, 소유권이 우리 회사 직원 끝이어야 됩니다. 돈이 지출이 되면 그 소유권은 직원 끝이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복리 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지 않으면 복리 후생비 안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 김 팀장이 이번에 결혼합니다. 회사에서 축의금으로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됐죠. 좋죠. 충분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이때 이 100만원은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사용됐습니까? 김 팀장 우리 회사 직원 맞죠? 두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할까요? 축의금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기쁘죠. 예, 맞습니다. 세 번째, 그 100만원은 누구께 됐습니까? 직원 거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된다? 복리 후생비가 맞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번에 영업팀 직원들 수고 많아서 소고기 30만원씩 사줬습니다. 결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사줬자 돈 들었나요? 맞죠. 두 번째, 소고기 사줬습니다. 기분 좋죠. 기쁩니다. 세 번째, 소고기 누구 배에 들어가 붙습니까? 직원의 배. 그렇게 이것도 뭐가 될까요? 복리 후생비가 맞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휴게실에 당구대라 그러죠. 당구대를 3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 당구대는 계정 과목이 무엇일까요? 복리 후생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사용된다요? 맞죠? 직원들 휴게시설에 설치해 줬으니까. 두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하나요? 없는 것보다 기뻐하잖아요. 세 번째, 이 소유권 당구대는 누구 겁니까? 직원 겁니까? 회사 겁니까? 회사 거. 소유권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복리 후생비 하면 안 됩니다. 이는 회사 소유기 때문에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품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꼭 복리 후생비를 왜 제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의외로 방금 이런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당구대를 하나 사줬다. 당구대를 300만원 주고 샀다.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이것을 복리 후생비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계정 과목과 다르게 제가 이렇게 하나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조류 독감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500만원을 들여서 병원을 예약을 해서 직원들 다 예방접종시켰습니다. 이때 이 500만원은 무엇이 될까요?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돈이 들었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직원이 기쁨이 들 것. 자, 선생님, 저는 주사 맞는 거 진짜 무서워요. 싫습니다. 이게 주사 맞는 거 싫어요. 기쁨 없어요. 슬픔이 있는데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기 돈 내고 맞으려면 돈이 비싸잖아요. 회사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아파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사약 누구한테 들어가 버렸습니까? 우리 회사 직원. 이런 경우도 뭐가 되겠다? 복리 후생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리 후생비를 계정 과목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 복리 후생비, 다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 회사 아까 시내에 있습니다. 근데 시내에 차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맨날 길가에 대놔서 주차 위반이 직원들마다 한 4대장씩 매달 걸립니다. 월급 받아서 주차 위반 내고 나면 돈도 남는 거 없어요. 정말 나쁘죠.
회사 사장이 알았답니다. 사장님이 아셔서,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통근버스 내가 하나 살게. 그 통근버스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 안 좋겠습니까? 했더니 직원들 다 찬성하고 좋아요. 예, 그래서 통근버스를 8천만 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자, 이 통근버스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사용될 거. 맞죠? 통근버스 직원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할까요? 그렇죠. 이제 통근버스 타고 다니면 차에 기름값도 들지 않고 주차 위반 값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차는 누구 겁니까? 우리 회사 직원 거 아니죠. 따라서 이런 차는 뭐?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이렇게 복리후생비와 그리고 다른 계정과목을 혼돈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이런 경우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8천만 원 현금 주고 샀다. 이렇게 놓으면 이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복리후생비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계정과목과 다르게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이 선택되면 꼭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계정과목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